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은태의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들 받고 있습니다. 또 토의점들 정말 많이 남겨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의 생각과 함께하는 조기준, 김은태의 하프타임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도 반도체 주가 약한 이유는? 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미국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실적이 말해주는 게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조금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약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국내 반도체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장 제약바이오 변동성 큰 이유는? 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오늘만 6% 이상의 하락을, 또 리가켄바이오도 2.9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20% 넘게 하락하다가 밑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온 모양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기준, 김은태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네, 참 정답 없는 시장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답을 찾아서 방향을 잘 모색해서 가야겠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바로 만나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가장 주요 이슈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죠.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측을 모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본장에서도 변동성을 보였고 시간외에서도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게 사실 국내장에 반영이 안 되고 개장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가 상승, 선방을 하다 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또 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 정도만 유지하고 있고요. 장비주들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는 걸까요? 흥태 매니저님. 네. 답을 당장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장만 놓고 저희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장만으로는 분석이 좀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제 개장했을 때는 좀 밀려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 난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이제 일단은 기대치에 대해서 너무나 좀 부합한 것보다는 좀 예상치를 실적은 상회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는 그만큼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했다는 거. 즉 결론적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장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이 조금 출하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또 혹시나 우리 국내 장들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에서 많은 수급들이 쏠려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영향력으로서 전부 다 이제 투심이 꺾이는 흐름으로서 조정받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못했지만은 일단 블랙엘 출시를 일단은 악재에 대한 해소는 들어왔어요. 어닝콜에서도 엔비디아 잭슨홀이 이번 4분기부터 블랙엘에 대해서 출시를 할 거고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요는 더 증가될 거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또 당분간은 좀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기대치만큼 시장을 높이 올렸다라고 하면은 조정 장세를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나 또는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부합하면서 또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모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반등 올 때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조언을 좀 주십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짚을 건 최근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업황 경고등이 뜬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물론 HBM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레거시 쪽에 대해서 이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공존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게 반도체 전체 업황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이제 3분기에 350억 불 나왔거든요. 350억 불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49조에서 50조인데 영업이익이 60%입니다.
영업이익이 30조예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상치보다 웃돌았는데 이제 4분기 예상치를 375억 불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거고 거기에 또 60% 영업이익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 정도 실적에서 이제 급등 후 조정 나오는 것보다는 시간으로 하락했다가 우리 종목도 밀렸다가 올라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매일 100만 주씩 지금 이제 자사주 매수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계 매도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고 하이닉스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외로 엔비디아가 밀렸다가 아마 장 이제 시작했을 때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삼성전자 올랐다가 빠지는 것보다는 빠졌다가 오후장에 조금씩 상승하는 게 더 모양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지금 현재 바이오에서 나온 수급이 이쪽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2차 전지로 우선적으로 가 있는데 오후장 들면 기관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쪽으로도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셨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사실 업황이 좋은 건 계속 확인이 됐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연수주 5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뭐 그 외 셀트리온도 내년 전망 긍정적인데다 알테오젠도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매력적인 소식이 이어지는데 최근의 조정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4거래일 동안 알테오젠의 급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투자, 이 클릭을 망설이게 하는데요. 흥태 매니저님, 최근 제바의 변동성이 큰 이유 뭐라고 보세요? 사실 알테오젠도 그만큼 호재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20%나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또 땡겨가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만큼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투매 물량이 좀 떨어져 나왔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동안 대시세를 불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투심이 꺾이면서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조금 더 조정 나오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밑꼬리가 길게 달긴 하겠지만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들이 조금 더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도가 조금 더 조정폭이 깊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의 기대치만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연말을 기준으로서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이런 많이 올랐던 기업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들로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약바이오도 어찌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현금성 확보로 인한 투매 전략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옥석 가리기에서 알테오젠 위치는 좀 어때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의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N자 파동으로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성을 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가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으로 보시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놓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약바이오 대부분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바스켓에서 기관들이 좀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사실은 뭐 알테오젠과 리가캠은 시장에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조금만 빠지면 개인들이 사면서 수익이 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머크라든가 제약바이오가 30-40%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이제 이중항체라든지 그 알테오젠 제형 변경 이슈로 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20% 이상, 100%가 적게 올해 이제 뭐 5월 달에 샀었으면 100%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팔려는 욕구도 많고 또 하나가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당선되면서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중항체에서 엄청나게 호재가 나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호재에 이미 시가총액 20조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조를 간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실적이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흑자가 나야 되는데 아직은 내후년에 이제 멀티플을 가져와서 평가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내년에 가서 이제 그좀 올라갈 수 있다.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면 현재는 미리 너무 많이 멀티플을 땡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하락은 알테오젠의 약세가 제약바이오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순서 함께 하시죠.